자, 이제 우리가 6장을 마치고, 자, 이제 7장, JSP 액션 태그입니다. 자, 액션 태그는 앞에서 잠깐 보여드렸는데, 요거는, 액션 태그는 딴 게 아니고, 우리가 아주 편리하게 쓸 수 있는, 태그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보시다시피, JSP에서 우리가 스크립트릿을 이용을 해서 막 자바 코드를 넣는 것들을 일부 대체할 수 있는 기능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아울러 뭐라고 하죠?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배우게 될 JSTL과 EL이라는 EL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익스프레션 랭귀지라고 하고, JSTL은 자바 스탠다드 태그 라이브러리라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이용을 하게 되면 JSP 페이지 내에서 우리가 어떠한 스크립트릿을 쓰지 않아도 완전 태그로만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예, 그러한 태그들을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항상 액션 태그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죠. 자, 액션 태그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액션 태그는 JSP 페이지 내에서 어떤 동작을 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페이지 지시자가 있었죠. 그죠? 우리가 그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디렉티브 지시자 따라합니다. 디렉티브 지시자. 그리고 페이지 지시자. 똑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헷갈리지 말고요. 그리고 이제 액션 태그가 있습니다. 얘도 역시 지시하는 태그고요. 또한 흐름을 제어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페이지 이동이라고 하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폼 태그를 이용해서 액션 태그, 액션 속성을 이용해서 보내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리스폰스 객체를 통해서 샌드 리다이렉트까지 우리가 배웠는데요. 또 페이지 지시자 중에서도 include가 내가 아까 물어본 이유가 이 페이지 지시자 중에서도 include가 있죠. 이거는 우리가 그때 봤듯이 뭐예요? 포함하는 기능이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조각처럼 우리가 쓸 때 앞으로 자주 이제 여러분들이 이 웹사이트를 만들게 되면 반드시 쓰게 될 이 include가 필요합니다. 특히 메뉴나 푸터나 사이드바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추후에 이제 배울 자바빈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요. 자바빈은 DAO 객체죠. DTO 객체죠. 맞나요? 예, 그래서 잘 알고 계실 거고 관련된 태그도 있고요. 그래서 우선 이제 이런 태그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바 코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개발자는 JSP 페이지 내에서 내부적인 로직을 사용자로부터 숨길 수가 있다. 여기서 로직이라고 하면, 내부적인 로직이라고 하면 이거는 디자이너한테 숨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선은 포워드가 있고요. 그리고 인클루드도 있고요. 파라메타의 약자죠. 그리고 파람 데이터를 넘기는 거고요. 그리고 추후에 이제 빈을 이용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클래스 파일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그 빈을 이제 u라는 연산자를 쓰지 않고 여기서는 이제 use bin이라는 태그를 이용을 해서 id 값과 이제 클래스의 위치를 주면 자동으로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 값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 플러그인 액션 태그도 있지만 많이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요 세 개 중에서 이것도 잘 안 쓰고요, 솔직히. 요거하고 요거를 많이 쓰죠. 많이 쓰고 특히 요 부분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페이지를 우리가 템플릿이라고 해서 어떤 웹페이지가 이렇게 있으면 위에 상단, 밑에 푸터, 여기 탑하고 푸터가 있으면 이런 페이지들은 미리 만들어 둡니다. 미리 만들어 두고 우리가 요 안에 있는 요 페이지를 만들 때 이것들을 전부 다 include 해가지고 여기에 표식을 하는 거죠. 이런 형태로 얘가 많이 쓰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유즈빈도 많이 좀 쓰이니까요.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보드하고 include from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 자, forward는요, 우리 어제 봤던 phase context라는 내장 객체의 forward 태그가, forward 메서드가 태그로 구현이 된 거예요. 페이지 컨텍스트는 현재 페이지의 컨텍스트를 지칭하는 것이고, 얘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내장 객체들을 얻을 수가 있는 놈이다라고 이제 설명드린 바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이거를 통해서 세션도 얻을 수가 있었고, 뭐 등등을 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 중에서 페이지 컨텍스트에서 forward라는 메서드를 이제 태그로 구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페이지에서 다른 특정 페이지로 우리가 전환을 할 때 사용을 하는 방법이고요. 자, 밑에 한번 보시면, 자, 여기에서 main.jsp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액션 태그는 우리가 코드상에서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누르다 보면 이렇게 뭡니까 이거 다이아몬드 소위 계급 있죠. 예? 예,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JSP 보드 이동해라 임마. 어디로? 페이지를 지정해 주죠. serve.jsp로 가라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JSP를 이제 태그를 사용하겠다. 무엇을? forward를 사용해서 serve.jsp로 이동을 해라 임마. 이건데 중요한 거는 기억할 점은 이거죠. send 리다이렉트는 우리가 URL 주소를 주면 그 URL 주소가 위에 나타났다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이 forward는 액션 태그의 forward는 안 나타납니다. 그냥 호출한 놈에서 그냥 멈춰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예. 이런 것들도 한 방법이 됩니다. 여기서 내부적으로 이걸 호출했는데 페이지가 변동이 없는데 다른 페이지가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썼구나 라고 추론해 볼 수 있겠죠. 맞나요? 예. 그래서 URL 주소는 그대로다. 실행하는 거는 serve.jsp라는 것이다. 이것이 보드 액션 태그의 특성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보드 액션 태그의 흐름을 보면 일단 리퀘스트를 이제 요청을 하게 되면 자, 제일 처음에 first JSP가 쭉 실행을 하다가 이노마를 만나면 밑에 있는 코드 실행 안 합니다. 건너뜁니다. 제어권이 일로 넘어가 버리죠. 쭉 갑니다. 하다가 이렇게 응답을 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페이지 지지자의 include는 일로 갔다가 여기 뭐 페이지 지지자 include를 썼다. 그러면 그 페이지 포함시키고 다시 일로 first JSP로 돌아왔죠. 맞나요? 기억나나요? 예, 그런 것처럼 이거는 쭉 실행하다가 일로 가버립니다. 자, 그리고 한번 볼까요? 자, 이제 include 태그가 나오는데 현재 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를 삽입할 때 사용을 한다. 포함이고요. 그리고 현재 JSP 페이지에 포함할 수 있는 외부 파일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속성 값을 현재 JSP 페이지 내에 포함할 내용을 가진 외부 파일명이 될 거고요. 그리고 외부 파일은 현재 JSP 페이지와 같은 디렉토리에 있으면 파일명만 기재를 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전체 URL 또는 상대 경로를 지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플러시라는 속성은 이제 우리가 플러시라는 메서드 잘 알다시피, 자, 얘는 외부 파일로 제어가 이동할 때 그때 이제 현재 JSP 페이지는 지금까지 출력 버퍼에 짜근짜근 다 차지도 않았는데 짜근 이렇게 쌓여 있다면 그거를 전부 다 처리를 해요. 비워버려요. 그래서 기본값은 false인데 true로 설정하면 이제 출력 버퍼를 이제 저장된 내용을
웹브라우저에 이제 출력을 하고 버퍼를 비우는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자 요렇게 하면 얘는 여기에 있다가 다시 일로 갔다가 다시 일로 오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페이지 지시자를 쓴 include와 액션 태그를 쓴 include와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게 문제다. 그죠? 맞잖아요? 예. 이거 이렇게 된다는 사실은 알잖아요. 그죠? 예.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 차이점이 여기 나오는데요. 자, include 액션 태그는 뭐냐면 요청 시 자원을 포함을 한다. 그리고 include 디렉티브 태그, 이게 지시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지시자 태그는 번역 시 자원을 포함한다. 그리고 별도의 파일로 요청 처리 흐름으로 이동을 하고, 맞잖아요? 얘는 포딩을 하기 때문에 글로 갔다가 다시 일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어권이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냥 그 메인이라는 그쪽에서 만약에 내가 include를 했다, 페이지 지시자로 했다, 그러면 이건 그냥 삽입만 하는 겁니다. 제어권이 가지를 않아요.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얘는 include 액션 태그는 내부적으로 파람이라는 태그가 있습니다. 액션 태그. 그걸 이용을 해서 이 include 액션 태그는 값도 전달할 수 있어요. 근데 이놈은 페이지 내에 변수를 선언하고 변수에다 값을 저장을 하고 그래서 갖다 써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변수 선언하고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스크립트 리시 들어가야 되겠죠. 맞나요? 예, 자바 코드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패럼 태그가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인자값을 설정을 해서 던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의 용도는 화면의 레이아웃의 일부분을 모듈화 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이 지시자 태그는 다수의 JSP 웹페이지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코드나 저작권 같은 문장을 우리가 포함하는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큰 차이점은 제어권을 주느냐 안 주느냐의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얘는 동적 페이지에 사용을 하고 얘는 정적 페이지에 사용을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 페이지 지시자를 통해서 이 페이지를 삽입하는 이러한 내용은 액션 태그가 거의 다 들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얘가 더 많이 쓰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 내용을 예시를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 보죠. 자, 제가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메뉴라는 바를 메뉴 이건 상단 태그입니다. 그죠? 실행을 해보면 얘는 뭐 어떠한 내용도 지금 나오지 않고 그냥 얘는 상단 태그만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홈 요게 이제 상단 태그, 요게 상단 태그예요. 알겠죠? 예, 요것만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 값을 이제 우리가 또 이제 푸터가 있어요. 푸터는 요렇게 저작권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어떠한 페이지든지 다 나타내 줘야 되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프로덕트즈에 가보면 자 여기에 JSP 액션 태그 썼죠. 그죠? 메뉴를 포함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밑에 쭉 가보면 여기에 푸터를 포함시켰죠. 예, 이런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또한 여기에 밑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따라합니다. 모듈화 이렇게 시킨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지.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얘가 기능이 더 많으니까 얘를 쓴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제어권이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 정도의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얘는 페이지 지지자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스크립트리 돼가지고 골뱅이 해가지고 페이지를 이렇게 넣어줘야 되죠. 그죠? 예, 그러한 차이점이 있더라라는 거죠.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파람인데요. 가장 중요한 태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한번 봅니다. 포워드나 인클루드 태그는 이제 데이터 전달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태그다. 포워드 이동시킨다. 인클루드 포함시킨다. 제어권을 넘겨준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넘겨줄 때, 이동을 할 때 가장 큰 목적은 인자값을 넘겨주는 거예요. 파라메타 값들을. 그죠? 예, 그래서 얘네들은 이 태그는 단독으로, 파람은 단독으로 사용을 못해요. 항상 JSP 포워드나 JSP include 액션 태그 내에서 이 내부적으로 조금 이놈들이 설정이 돼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요렇게 설정을 했다면 네임과 네임을 받아가지고 네임을 설정해서 이 값으로 지금 저장을 한 거죠. 그죠? 맞나요? 예, 저장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다른 페이지에서는 자, 여기에 자, 요렇게 값을 이렇게 얻어냈고, 그리고 익스프레션으로 이렇게 찍어냈다라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1로 넘어가면 이렇게 값이 넘어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send redirect는 값이 죽었죠. 맞나요? 예, 그러나 얘는 안 죽죠. 맞나요? 안 죽는단 말이죠. 같은 리퀘스트를 쓴다는 거예요. 왜? 얘는 그냥 액션 태그일 뿐이니까 얘가 뭐 페이지를 이동을 하고 이런 것들은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한 게 아니에요. 맞잖아요. 예, 이거는 페이지 내에서 우리가 무언가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동을 시키고 뭐 삽입을 시키고 등등을 하는 내용을 하기 때문에 동일한 리퀘스트를 쓴다는 것이죠.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알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액션 태그의 종류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forward, include 요거는 앞에서 봤고요. 그리고 플러그인 이거 볼 필요 없고, 요것도 엘리먼트도 볼 필요 없습니다. body, 텍스트 필요 없고요. 여기서 이제 use bin을 쓰게 되면 이거는 클래스를 이제 자바 bin을 이용할 때 사용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밑에 따라오는 set property와 get property는 use bin 내에 우리가 setter와 getter 있죠. 예, 그거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파람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독립적으로 사용이 안 되고 이거 두 개의 액션 태그 안에서 값 전달할 때 사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어트리뷰트는 간혹 가다가 우리가 XML 파일을 쓸 때 그때 속성을 우리가 어떻게 지정을 해줄 때 쓰는데요. 거의 쓸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web.xml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의 쓸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는 이게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왜냐? 나중에 유즈빈이나 getter, setter, param 이런 것들은요. 왜 덜 쓰겠어요? 우리가 어차피 결국에는 이걸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이 JSP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은 웹사이트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면 DB에 있는 내용을 저장을 하고 끌고 땡기고 찢고 뽑고 할 거잖아요. 근데 굳이 우리가 이걸 쓸 필요는 없죠. 맞잖아요. 예. 이거를 DTO 객체로 만들고, 그러면 DTO 객체에는 세터, 게터 다 있으니까 우리가 뭐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로 사용자한테 입력받은 것들을 인서트 하면 되고, 그리고 또 읽어오면 되고, 셀렉트 해오면 되고, 그죠? 예, 그래서, 근데 이런 게 있다라는 거는 사용법은 알고 있어야죠. 때에 따라서는. 그래서 얘는 모듈화 때문에 많이 쓰는 거고요.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간혹 가다가 쓸 때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알아둬야 돼요. 알아두기는.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알겠습니까? 예. 자, 요까지 하고요. 템플릿은 내일 하도록 하고, 우리 이제 태그에 대한 종류를 한번, 하나 쳐보도록 하죠. 알겠죠? 예, 요까지 봅니다. 끊을게요.